장래 이틀째인 오늘도 샤이니 종현 씨의 빈소에는 동료 연예인과 팬들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라 밖 팬들도 현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추도식을 열고 고인을 잃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샤이니 종현을 추모하려는 팬들의 행렬이 장례식장 밖 도로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낮 12시에 시작되는 일반인 조문을 기다리며 꼬박 밤을 샌 이들도 여럿입니다. 장례 이틀째 소녀시대 태연, 최시원 등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잇따랐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친구는 없어요.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편안히 잘 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샤이니는 계속 많은 팬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아마 먼저는 종현이도 그런 바람일 겁니다. 어젯밤에는 종현 씨의 옛 연인 신세경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소녀시대 태연은 자신의 SNS에 내 인생에 제일 멋지고 훌륭한 아티스트였다. 종현아 넌 최고야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칠레와 러시아 등지의 해외 팬들도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샤이니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입관식을 마친 종현 씨의 발인은 내일 아침 엄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고인을 아꼈던 수많은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호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팬들이 종현 씨의 발인도 지켜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종현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가족과 친지, 샤이니 등 동료 연예인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 속에 배웅했습니다. 종현 씨의 친누나와 샤이니 민호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고 동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샤이니 멤버들은 상주를 맡아 종현 씨의 빈소를 내내 지켰는데요. 고개를 떨군 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종현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백 명의 팬들도 이곳을 찾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인에는 외신 기자들도 몰려 해외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지는 비공개됐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빈소를 찾은 팬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일부 팬들은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유재석, 서장훈, 효린 등 동료 연예인들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됐는데요. 당초 밤 8시까지만 진행되기로 했던 일반인 분향소는 팬들의 요청으로 1시간 가까이 연장해 조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나서도 30-40명의 팬들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소파나 복도에 자리를 잡고 슬픔에 잠긴 채 밤을 새며 종현 씨의 오늘 발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합참에서 오늘 오전 북한군 한 명이 그러니까 오청성 씨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중서부 지역으로 초급 병사가 귀순했다. 합참에서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추가로 합참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오청성 씨 귀순이 좀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듯 싶네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군의 귀순은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만 오청성 군의 귀순이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파장까지 가져왔고
북한군 내에서는 이른바 JSA라고 하는 가장 대접도 좋고 그다음에 당성도 좋은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주 생생하게 남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북한 내의 어떤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북한 군대 내에서 오청성 군의 기술을 위한 군대 내부의 기강회의, 그다음에 군대 내부의 어떤 남쪽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이 되면서 저 기순 병사가 다시 왔다고 한다면 지금의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국제사회에 강화되고 있는 제재 국면과 맞물려서 상당히 큰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오청성 씨 기순처럼 총격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위급한 상황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순자가 넘어온다라는 거를 식별한 시간이 오전 8시 4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급병사고 관련돼서 지금 신병을 받아서 지금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네요. 지금 또다시 오청성 씨 이후에 지금 새로운 기순병사까지 초급병사라고는 하는데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서부 지역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들의 지금까지 뭐 귀수는 종종 있어 왔었죠. 근데 이제 시기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시기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사를 해보고 이제 이번에 귀수하는 병사에 대한 합심이 진행된 이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청성 효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북한 내부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은 좀 물론 북한이 아직 그 외부 소식들이 이제 차단되어 있고 외국 방송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또 그 조그만 USB를 갖다가 이제 그 북한에 생산하는 휴대전화에 꽂아서 또 외부 방송을 또 간헐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군 내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는 오청성 씨의 귀순이 어떤 식으로든 알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런 5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것까지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마 초급병사라고 지금 지칭한 걸 보면은 역시 저 초급병사의 나이도 오청성 씨와 유사한 20대 초중반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실히 지금 동요 현상 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 8시 4분쯤에 바로 북한 초급 병사가 한 명 더 귀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추가로 더 진전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청성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한 명의 10대 북한군 병사가 전방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네, 국방부 연결하겠습니다. 강은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북한 병사가 언제 또 어디로 귀순한 겁니까? 네, 우리 군이 중서부 전선에서 북한군을 식별한 건 오늘 오전 8시 4분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28사단을 통해 넘어왔는데요. 이 발견 당시 주변엔 짙은 안개가 껴있어 100m 가까이 다가와서야 감시 장비 등을 통해 귀순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순 북한군은 초급 병사로 총격전 등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귀순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등에서 조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군이 귀순한 건 총 4차례, 모두 4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나이롱 환자들을 끌어모아 보험 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역 한방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환자들이 18개월간 타간 보험금은 37억 원이 넘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입원실 입구에 환자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5명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병상에는 펴지 않은 이불이 놓여 있고 사람이 입원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들이닥치자 휴게실에서 있던 여성은 서둘러 환자복을 입으며 횡설수설합니다. 왜 갑자기 환자복 입으셨어요? 왜 여기 와서 입고 계세요? 이렇게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해 매출을 올린 광주 지역 한방병원 19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허가 병상보다 초과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된 한방병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적게는 하루부터 최대는 10일 이상까지 많은 초과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방학을 이용해 일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주말에는 집에 다녀왔던 가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롱 환자들이 18개월간 타간 보험금은 37억여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로 보험금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뒤 함께 있었던 신생아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였죠. 그런데 이런 결정은 병원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 4명이 숨지자 같은 중환자실에 있던 12명 중 4명은 퇴원시키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나 8명은 타 병원 4개소로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건 4번째 신생아가 사망한 지 5시간 뒤에야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송은 부모들 요구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잇따라 숨지는 걸 보고 나머지 아이들을 빨리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기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죽는다고 난리를 펴갖고 원래 그대로 다 망치였어요. 이런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신생아 부모들은 이송 조치에 대해 어떤 안내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대가 이제 애기들 옮기는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원 자체도 병원 측에서 먼저 해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원 측은 보호자들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이송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송을 결정한 시점과 보호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묻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인큐베이터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속 추워지니까 손바닥으로 대고 싶어요. 체온이라도 전달 배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인큐베이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가족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영입니다. 내년 2월 9일은 바로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입니다.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조직위원회는 방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경기장을 감싼 지붕 위로 소치올림픽의 화려한 불꽃이 펴집니다. 밴쿠버 올림픽은 아늑한 도문구장에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년 2월 개막식이 열릴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관중석 위론 지붕이 없고 철제 기둥 사이로 한겨울 바람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개막식장이 언덕배기가 돼가지고 돌풍 부분이가 지붕을 했어야 되는데 지붕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한낮인데도 이곳 개회식장의 온도는 영하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밤이 되면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개막식은 미국 중계방송 시간대를 고려해 밤 8시에 시작해 10시쯤 끝납니다. 개막식 당일 예상 기온은 영하 7.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입니다. 해발 700m, 평창엔 겨울철 북서풍이 그대로 들이칩니다.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훨씬 셉니다. 지난달 개막식장에서 열린 콘서트 행사에서 저체온증으로 6명이 실려가자 조직위는 부랴부랴 방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외벽이 없는 1층과 2층 사이를 높이 3.5m, 총 길이 514m의 투명 방풍막으로 빙 두른다는 겁니다. LPG 히터를 곳곳에 배치하고 관람객들에겐 무릎 담요, 열방석, 핫팩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렁탕, 부대찌개는 물론 햄버거까지